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오 아무개 땡땡 이름은 공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신변보호를 위해서 일단 오모 씨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일단 두 번에 걸친 수술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2차 수술에서는 일단 지금 이국종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폐혈증과 간염 증상이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 많은 혈액을 지금 수혈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혈액보다 한 4배 가까운 혈액을 수혈을 받았거든요.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지금 나온 상황에 보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의식이 조금씩 들어와서 본인이 일단 신원을 누군지를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지금 25살이고 오모 이름은 밝혔지만 일단 오모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원래 북한군들은 일찍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우리 같으면 이제 20살 넘어서 군대 가고 이러지만 일찍 군대 가기 때문에 군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한 그런 병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게 나이가 젊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가장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의식이 회복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3차 수술을 또 앞두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해당 병사가 이름의 나이까지 본인 스스로가 밝혔는데 이 정도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오모 병사의 소속 부대나 신병까지 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그 중앙합동신문조라 그래서 이건 군인이니까 국정원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이런 그 대공수사의 전문인 사람들이 합동으로 신문을 해서 가서 대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히는 게 소속, 계급, 성명 이 정도 기초적인 자료는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JS를 관할하는 게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거든요. 여기서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귀신 용사가 또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있어봐야 자세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모 씨, 25살, 김정하 대표님, 북한군 출신이시니까 우리가 25이라고 하면은 글쎄 우리 군으로 따져도 조금 늦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군에서 25살이면 군 경력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많다가 아니라 아직 애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에서는 3년이라는 병사생활 기간에 지나게 돼야 하사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장교도 3년 이후부터 장교로 발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17살에 군대에 나갔다고 봤을 때에는 사관 양성 사관 양성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나와서 이제 금방 하사관으로 올랐을.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17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북한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7살에 곧바로 바로 군대 가는 거죠. 네네. 저도 17살에 군대에 나왔고 학교 졸업 채 마치지 않고 8월 23일이 우리 졸업 날인데 그 졸업 날을 거치지 않고 저는 8월 5일 날 군대 나갔거든요. 이미 6월 달부터 졸업 학년 때는 6월, 4월 이때부터 초모가 시작됩니다. 조기 초모가. 그러면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졸업한 걸로 쳐주거든요. 그러면 25살이면 북한군에서는 기본이 30세가 노장입니다. 그러면 27세, 28세 이때부터는 거진 노장 취급을 받지만 25세면 아직 그 오래된 그 부사관들한테서는 아직은 심부름이나 할 그런 애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17살에 나갔는지 18살에 나갔는지는 사람마다 군대 나갈 때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생년월일이 빠른가 늦은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사관은 확실한 거 보면 북한에서의 적어도 병사생활 3년 경력하고 부사관 경력 5년 정도의 경력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생활 7, 8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처럼 베테랑 군인은 아니군요. 북한군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군하고 대비하면 8년 차면은 상당한 그 부사관 공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 병사에 해당되는 상사 이상 정도로 된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사나 상사 부사관 정도 된다. 왜냐하면 하사 달고 2년이나 3년 있으면 중사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8년 차거든요. 그러면 한 상사 정도 될 수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북한군으로 봐서는 워낙 10년, 15년 근무하니까 김 대표님은 애기 병사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베테랑에 속하는 간부급입니다. 북한에서는 초년병을 갓된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사, 상사, 베테랑 군인 25살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오아무개 북한 병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깨어난 이 북한 귀순 병사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며칠 전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많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직도. 그런데 소변량이라든가 아니면 혈압이라든가 굉장히 호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 여부는 확실시할 수 없다는. 수술 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봅니다. 첫 수술 일로부터 열흘 가까이 돼서 환자분의 상황을 봐서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님 네. 사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내일 또다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일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오모 씨의 정확한 지금 상태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우리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도 수술을 3차례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장기를 상당히 훼손을 많이 했고 또 수술 자체도 복잡했고 지금 한 50가지 약이 투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오모 지금 이 군인이 사실 이제 나이도 젊고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국종 교수에 따르면 항생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많이 써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기 들리면 바로 항생제 취급을 많이 받는데 북한에서 사실 항생제를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해서 사실 이제 지금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초기에 이제 더스트호프라는 그 미군 부대가 상당히 이제 초기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일단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보면 3차 수술을 끝내야지만 이 환자에 대한 본인의 이제 확신이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국종 교수도 계속 이제 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 한 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 앞서 예. 말씀처럼 사실 저희는 감기만 살짝 걸려도 약국에서 항생제를 처방받기 마련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 항생제가 흔하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항생제는 마이실린이라는 약하고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생제를 하면 일단 마이실린하고 페니실린을 같이 맞아야 되고 페니실린만 맞을 경우에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그 통증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마이실린을 같이 맞는데 이 두 개의 항생제는 한 대당 북한 쌀로 10kg 내지 20kg를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6년, 2005년 그때 당시에도 페니실린 한 대당 쌀 5kg 내지 10kg 가지고 그때 15kg 가지고 제가 2대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한 방 하나를 먹으려면 쌀 10kg 돈 그렇죠. 그러면 2대에 마이실랑 페니실린 쌍무로 하나 세트로 본다면 이거를 2번 맞으려고 2대씩 구입하면 총 4대잖아요. 그걸 하나 구입하는데 한 달분 식량을 내놔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항생제 현황이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서 제일 반기는 것이 감기약 하나만 줘도 이게 바로 낫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설사약, 감기약 이런 거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한 알만 반 알만 먹여도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 지금도 저는 한국 와서 이젠 살한 지 8년인데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감기 같이 걸려서 동시에 같이 약 먹잖아요. 예. 전 3, 4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신랑 꼭 일주일이 지나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몸에 많이. 사실 역설적으로 항생제가 잘 들었고 그게 지금 귀순병사의 생명을 뭐 살렸다 뭐 이런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규 교수님 이게 귀순병사 얘기를 쭉 지켜보셨던 시청자분들의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고 25살이다 나는 오 누구다 라고 얘기한 건 그 정도로 정보당국이 이 귀순병사가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를 철저히 숨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숨겼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 정부 중앙 합동 신문주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그분 사람들의 의견 일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기무사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난 15일 날 이국종 교수님 그 2차 수술 브리핑 할 때 보면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그때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짐작은 가는데 아마 북한에서 북한 가족들을 아마 이미 수배해서 신병을 확보해 놓고 의식이 깨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저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5살에 오모 씨다 이 귀순한 이제 북한 병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덧붙일 얘기들이 있었어요. 귀순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더 그 앞전에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현정이 네.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특히
나만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남쪽이 맞느냐는 이야기는 본인이 확실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남쪽으로 왔다는 것을 이제 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본인이 아직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냥 우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이야기로 따르면 본인이 남쪽이 맞느냐 물어보면 확실히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남쪽 그 노래를 듣고 싶다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 대북 방송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게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군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선에서 밤에 저 음악을 틀어줄 경우에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냥 상당히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또 그 북한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노래와 음성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대북 방송을 예전부터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대칭적인 전력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저 대북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그 귀순 용사 같은 경우도 이게 노래를 듣고 싶다 한 이유도 사실 그 남쪽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무엇이 들어왔던 것에 대한 이제 향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사경을 헤매다가 딱 깨어난 순간 남쪽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남한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면 상당한 남한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DMZ하고 JSA라는 구간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DMZ 같은 경우는 가운데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북 방송을 틀면 그 건너편에 있는 군인들이 듣는 것이 한계성이 있을 줄은 몰라도 예. JS는 직접 듣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JS 그 구간 거기에서 조금 멀지 않게 바로 마을도 있고요. 마을 방송이 대대적으로 주간엔 또 음악이나 방송이 굳이 대북 방송 아니래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JS 군인들은 그걸 직접 듣거든요. 그냥 그랬을 뭐 때 그 동향이 과연 얼마나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다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더 우리가 주목할 거는 25살. 25살이면 정확히 90년대 출생한 군인입니다. 그러면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출생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70년대의 그 충성 세대라고 게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의 새로운 그렇죠. 세대다라는 말씀이죠. 네,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힘들어하고 내부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들. 이 장마당 세대들이 지금 북한군 안에 이제는 노장이 된 겁니다.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출생했던 그 충성 세대들은 이미 이제는 제대를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제대된 군인들도 고향에 배치돼서 제대로 고향에 배치 못 받고 무리 배치로 가서 살기 힘들어서 막 뛰쳐나오고 이런 과정을 다 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장마당 세대들이 과연 그 충성심이 간단한 충성 세대들보다 약한 그 충성심이 대북 방송으로나 젊은 층들이 우리 젊은 혈기들이 그 음악에 대한 자유 그것을 여기서 바로 느꼈다는 거고 그것을 누구한테 표현 못하고 스스로의 그 동량을 쌓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계속 이 군인을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이유가 예. 북한에서는 차량을 본인이 직접 몰지 않고 대리를 누가 못 몰게 합니다. 예. 양아버지가 사단 정치위원일 때에도 사단 정치위원 차량 운전수가 아프게 되면 한 달 동안 세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차량을 안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판문점 그 전 구간을 총격이 없이 거기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거는 운전병이 아니면 그 통과가 어렵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병일 가능성일 때에는 비리라던가 불법적인 일을 가장 알겠습니다.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 여기에 접촉할 시간과 여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는 20대 중후반의 남성들이 신세대고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더 흡수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규 교수님도 JSA 뭐 전방에 근무를 하셨을 때 네. 물론 뭐 지금 노래 목록이 나올 거예요. 대북 방송 노래 리스트를 보면 뭐 대부분 우리가 잘 알만한 걸그룹들의 노래들이 이제 북한을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건데 그러게요. 이 귀순병사들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나 봅니다. 예, 이게 그 전선으로부터 20km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맞방송을 하지만 우리 확성기 송량이 좋고 북한보다는 우리가 장시간대를 틀고 고정식이 없을 때는 이동식을 투입해서 사각지대에는 또 집어넣어서 방송을 하겠는데 첫 번째 그 북한군 병사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일기예보가
북한보다 우리가 정확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잠시 후에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니까 북한군 병사들 빨래 넣은 거 있으면 걷으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안 걷으면 비가 내리거든요. 예. 이런 게 몇 차례 되고 나면 어떤 걸 시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노래, 그다음에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할 때 빠지면 좀 왕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된 원리 한 장마당이 한 400개 되는데 보따리를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우리 드라마 같은 USB 또 뭐 우리는 DVD라는데 EBD 이런 중국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 때문에 보는 거죠. 김 교수님, 예. 예. 그러면 이게 저런 뭐 날씨, 뭐 5분 뒤에 비 오니까 당신들 빨래 걷어라라든지 네. 걸그룹 노래 틀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분명히 무슨 대북방송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김정은 독재 정권의 그 잔악성,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통 거기서는 못 들었는데 뭐 장성택이 숙청됐다든가, 뭐 누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러고 병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일기예보도 맞고 걸그룹 노래도 좋고 또 탈북자 온 사람들이 김 대표가 3만 명씩 되니까 들은 소식도 있고 장마당에서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쪽은 거짓말이고 대북 여기 방송이 맞겠다 이런 저기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한 8년 차 정도 되니까 8년 동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김 대표님, 사실 이 오모 병사가 깨어나자마자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대북 방송이 귀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탈북 군인 출신들이 더군다나 가장 많이 이 대북 방송 정말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고 저 역시도 2013년에 6개월 동안 대북 심리전 방송 6개월 동안 실시했댔습니다. 그러면 한국 군인 여군하고 저하고 해서 같은 여군들끼리 여군으로서의 군사복무할 때 서로의 생활 환경, 내가 당한 고통하고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천당과 지옥을 비교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군 병사들에게 자 오늘은 날씨 어떻죠? 이런 날에는 우리는 어디 가서 뭘 먹는데 한국 군인들은 여기에서 이걸 먹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친구들은 지금 우유하고 사과를 먹었대요. 이러면 그 한겨울에 사과를 먹었다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들을 때 나는 사투리가 지금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아무리 가짜를 내세운다 해도 사투리 모방은 힘들다니까 그들도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투리, 북한군에서 화국간 어디에 가면 뭐가 있었고 우리 이럴 때는 어디 숨어서 뭘 했죠? 이럴 때는 어디 가서 뭘 가져왔죠?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대북 방송이 정말로 최전방에 있는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같은 최전방 부대들 민경, 여기 경무 이러한 알겠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심리적인 타격이 몇 배로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자가호흡을 시작하고 깨어나자마자 남쪽 노래,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귀순병 배경에 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호 공사의 과거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 제일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하고 저한테 힘을 주었던 게 뭔가면 이미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탈북민들이 이 활동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만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모란봉 클럽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100% 다 봅니다. 아,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탈북민들이 생활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북한에서 1순위입니다. 예, 뭐 태영화 공사가 언급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저희 채널A의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그렇죠. 한데 이런 문화 콘텐츠가 귀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북한군 기순 용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신체적 상황을 보면 상당히 대북 제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체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지금 옥수수밖에 못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보면 그래도 환경이 좋다라는 JS 병사까지 이 정도면 사실 내륙에 있는 병사들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뭔가 대북 심리전의 영향들 이게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 협상을 이렇게 하면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대북 심리 방수 제발 좀 그만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뿌리는 거 그만둬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즘은 대북 전단 이런 데 보면 주로 USB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 또 BBC가 이제 대북 북한 쪽을 향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한 갈증 또 이 자유세계에 대한 갈증 이런 걸 상당히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북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이 부분을 정말 저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방송이라든지 예. 이런 걸 강화함으로 해서 실제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킨 데는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여 년 전 개봉했던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예. 장면, 아마 이번 귀순 북한 병사도 유엔사라든지 저런 식의 합동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김규 교수님, 영화와 현실 조금 어느 부분이 다르고 어떤 게 좀 추가적으로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화에 나오는 그 이영애 씨가 맡은 배역은 현재 우리 쪽에 보면 그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있어요. 스위스, 스웨덴의 소장 2명이 단장으로 있고, 예. 제가 그래서 모임을 같이 했는데 그 중립국 감시위원회 스위스나 스웨덴 중에 한 그 간부 역할을 하면서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양쪽을 좀 중재하면서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현재 이 귀순 병사에 대한 정부 합동 신문에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예. 조사한 내용을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통보해서 거기에 이제 확인을 받는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합동 신문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뭐 국방부, 정보본부, 또 정보사령부, 기무사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군정에서 나온 조사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의식 같은 걸 고려해서 한꺼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우리 정보 당국이 이제 나설 것이다. 네네. 예, 김 대표님 이제 뭐 동아일보에서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귀순병사 오모 씨가 깨어났다는 단독 보도를 썼는데 이제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보고받고요. 아마 계속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시시각각 중앙당 간부들 자체가 36호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캐치해서 바로바로 보고를 올릴 건데 저는 지금 그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생각에는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을 지금 온 대한민국이 달라붙어서 살려야 된다 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그게 바로 대처돼서 실제 살려서 남한 노래까지 듣고 싶다는 이 보도를 봤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의 심리적 동요가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북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 나올지는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거에 대한 최전방 특히 민경 JSA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 교체 가능성 첫째로 교체 가능성하고 또 그들이 교체된 이후에 거기에 이 탈영한 병사들과 함께 근무 썼던 그 부대원들 문책을 당한다는 말씀입니까? 문책이 아니라 통고 어디 지금 추방될 가능성을 청이라는 예, 단어를 쓰는 그러니까 거죠. 총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에게는 다 함께 왜 니네 한 동료를 관리를 못했냐라는 책임 한계가 들어갔고 그들로 해서 얘가 너네하고 함께 근무할 때 너네가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라는 문책이 추궁이 엄청나게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제가 이제 짧게 보충 설명하면 그 판문점 대표부일 때 그 귀순병이 근무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뭘 노출되면은 계획도 바꾸는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체, 네. 뭐 문책을 넘어선 숙청까지. 그러니까 연정님 네. 정리해볼게요 이 주제. 만약에 북한이 깨어났으니까 우리 군 소속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일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본인이 과연 그러면 뭐 진짜 우발적으로 왔는 것이 돌아가겠다. 본인의 의사가 일단 중요할 테고 아마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지금 내부의 어떤 뭐 범죄를 저질러서 뭐 도폈다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선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JSA라는 데가 워낙 이제 북한 쪽으로서도 어떤 이 아주 우수한 병사들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일었기 때문에 아마 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JSA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발짝만 넘어가면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한 경계 경고를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25살 오암계 드디어 깨어난 북한 귀순병사에게 첫 번째 주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8년 차거든요. 예. 그러면 한 상사 정도 될 수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북한군으로 봐서는 워낙 뭐 10년, 15년 근무하니까 김 대표님은 애기 병사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베테랑에 속하는 간부급입니다. 북한에서는 초년병을 갓된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사 상사 네. 베테랑 군인 25살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오암흑의 북한 병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깨어난 이 북한 귀순 병사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며칠 전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많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직도. 그런데 소변량이라든가 아니면 혈압이라든가 굉장히 호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 여부는 확실시 할 수 없다는. 수술 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봅니다. 첫 수술 일로부터 열흘 가까이 돼서 환자분의 상황을 봐서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내일 또다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일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오모 씨의 정확한 지금 상태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도 수술을 3차례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장기를 상당히 훼손을 많이 했고 또 수술 자체도 복잡했고 지금 한 50가지 약이 투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오모 지금 이 군인이 사실 이제 나이도 젊고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국종 교수에 따르면 항생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많이 써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가 뭐 감기 들리면 바로 항생제 취급을 많이 받는데 북한에서 사실 항생제를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해서 사실 이제 지금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초기에 이제 더스트호프라는 그 미군 하고 25살이다 나는 오 누구다 라고 얘기한 건 그 정도로 정보당국이 이 귀순병사가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를 철저히 숨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숨겼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왜냐하면 예. 그 정부 중앙 합동 신문주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그분 사람들의 의견 일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기무사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난 15일 날 이국종 교수님 그 2차 수술 브리핑할 때 보면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그때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짐작은 가는데 아마 북한에서 북한 가족들을 아마 이미 수배해서 신병을 확보해 놓고 의식이 깨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저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5살의 오모 씨다 이 귀순한 이제 북한 병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덧붙일 얘기들이 있었어요. 귀순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더 그 앞전에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 네.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특히 남한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남쪽이 맞느냐는 이야기는 본인이 확실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남쪽으로 왔다는 것을 이제 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본인이 아직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냥 우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이야기로 따르면 본인이 남쪽이 맞느냐 물어보면 확실히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남쪽 그 노래를 듣고 싶다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그냥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군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선에서 밤에 저 음악을 틀어줄 경우에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하다가 부대가 상당히 이제 초기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일단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보면 3차 수술을 끝내야지만 이 환자에 대한 본인의 이제 확신이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국종 교수도 계속 이제 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 한 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 앞서 예. 말씀처럼 사실 저희는 감기만 살짝 걸려도 약국에서 항생제를 처방받기 마련인데 북한에서는 이 항생제가 흔하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항생제는 마이실린이라는 약하고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생제를 하면 일단 마이실린하고 페니실린을 같이 맞아야 되고 페니실린만 맞을 경우에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그 통증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마이실린을 같이 맞는데 이 두 개의 항생제는 한 대당 북한 쌀로 10kg 내지 20kg를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6년, 2005년 그때 당시에도 페니실린 한 대당 쌀 5kg 내지 10kg 가지고 그때 15kg 가지고 제가 2대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한 방 하나를 먹으려면 쌀 10kg 돈 그렇죠. 그러면 2대에 마이실랑 페니실린 쌍으로 하나 세트로 본다면 이거를 2번 맞으려고 2대씩 구입하면 총 4대잖아요. 그걸 하나 구입하는데 한 달분 식량을 내놔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항생제 현황이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서 제일 반기는 것이 감기약 하나만 줘도 이게 바로 낫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설사약, 감기약 이런 거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한 알만, 반 알만 먹여도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 지금도 저는 한국 와서 이젠 살한 지 8년인데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감기 같이 걸려서 동시에 같이 약 먹잖아요. 예. 전 3, 4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신랑 꼭 일주일이 지나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몸에 많이. 사실 역설적으로 항생제가 잘 들었고 그게 지금 귀순병사의 생명을 뭐 살렸다. 뭐 이런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호 교수님, 이게 네. 귀순병사 얘기를 쭉 지켜보셨던 시청자분들의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오 아무개 땡땡 이름은 공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신변보호를 위해서 일단 오모 씨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일단 두 번에 걸친 수술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2차 수술에서는 일단 지금 이국종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폐혈증과 간염 증상이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 많은 혈액을 지금 수혈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혈액보다 한 4배 가까운 혈액을 수혈을 받았거든요.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지금 나온 상황에 보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의식이 조금씩 들어와서 예. 본인이 일단 신원을 누군지를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지금 25살이고 오모 이름은 밝혔지만 일단 오모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원래 북한군들은 일찍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우리 같으면 뭐 이제 20살 넘어서 군대 가고 이러지만 일찍 군대 가기 때문에 군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한 그런 병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게 나이가 젊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가장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의식이 회복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3차 수술을 또 앞두고 있어서 예.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뭐 말씀처럼 지금 해당 병사가 이름의 나이까지 본인 스스로가 밝혔는데 이 정도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오모 병사의 소속 부대나 신병까지 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그 중앙합동신문조라 그래서 이건 군인이니까 국정원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이런 그 대공수사의 전문인 사람들이 합동으로 신문을 해서 가서 합동으로요? 대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히는 게 소속, 계급, 성명 이 정도 기초주진 자료는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JS를 관할하는 게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거든요. 예. 여기서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귀순 용사가 또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있어봐야 자세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모 씨, 25살, 김정하 대표님, 네. 북한군 출신이시니까 네. 우리가 25이라고 하면은 글쎄 우리 군으로 따져도 조금 뭐 늦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군에서 25살이면 군 경력이 많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많다가 아니라 뭐 아직 애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에서는 3년이라는 병사생활 기간에 지나게 돼야 하사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장교도 3년 이후부터 장교로 발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 17살에 군대에 나갔다고 봤을 때에는 뭐 사관양성교도 뭐 사관양성 기간이라든가 이곳을 하나 나와서 이제 금방 하사관으로 올랐을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아까 17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북한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7살에 곧바로 바로 다 대부분 다 군대 군대 가는 나가. 거죠. 네네. 바로 저도 17살에 군대에 나왔고 학교 졸업 채 마치지 않고 8월 23일이 우리 졸업 날인데 그 졸업 날을 거치지 않고 저는 8월 5일 날 군대 나갔거든요. 예. 이미 6월 달부터 졸업 학년 때는 6월, 4월 이때부터 초모가 시작됩니다. 조기 초모가. 예. 그러면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졸업인 걸로 쳐주거든요. 그러면 25살이면 그 북한군에서는 기본이 30세가 노장입니다. 그러면 27세, 28세 이때부터는 거짓 노장 취급을 받지만 25세면 아직 그 오래된 그 부사관들한테서는 아직은 심부름이나 할 그런 애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17살에 나갔는지 18살에 나갔는지는 사람마다 군대 나갈 때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생년요린이 빠른가 늦은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사관은 확실히 한 거 보면
북한에서의 적어도 병사 생활 3년 경력하고 예. 부사관 경력 5년 정도의 경력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군생활 7, 8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처럼 베테랑 군인은 아니군요. 예. 북한군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우리 군하고 대비하면은 8년 차면은 상당한 그 부사관 불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 병사에 해당되는 상사 이상 정도로 된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사나 상사, 부사관 그렇죠. 정도 된다. 예, 예. 왜냐하면 하사 달고 2년이나 3년 있으면 중사 되거든요.